오늘의 주제, 지금 코딩 배워도 괜찮은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상업적인 내용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보면 출처가 다 어디냐면 부트캠프 아니면 뭐 AI 회사 대표 이런 걸 얘기하는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끔 유리하게 얘기한다라고 대부분 그래요. 부트캠프면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개뻥입니다. 지금 코딩 공부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정말 상업적인 내용 빼고 공부를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판단은 결국에 자기가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하는 게 맞지만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재는 6개월 속성 교육만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개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코딩 스킬을 배우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해요. 어느 정도 쓸 줄 알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이거를 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배우는 게 6개월 만에 가능하지만 이런 개발자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게요. 불가능해졌습니다. 인재는. 왜냐면 너무 AI가 잘해요.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빨리 6개월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채용 시장의 냉혹한 현실 어렵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구글 창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제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하고 만나서 요즘 스타트업 시장이 어떠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다.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자본이 안 도니까. 업계가 어려우면 뭐예요? 당연히 채용 시장이 어렵죠. 2024년 11월 현재 시점에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렵냐? 우리의 두려운 포인트. 나중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두렵죠. 그러면 코딩 공부를, 개발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럴 거라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개발자는 누가 돈을 주죠? 기업이 줍니다. 그러면 기업이 왜 개발자에게 돈을 주느냐를 생각해보면 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는 이유. 기업을 세운 다양한 가치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에 기업에 이윤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봉을 올려줘? 그러면은 그 연봉을 올려줬을 때 그 직원들이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해하고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이 커 나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어떤 도전들을 하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 더 나가서 이 회사가 잘 돼서 사회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주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대표님들도 있죠.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물론 저도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기업에 이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 포인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개발자 왜 해요? 높은 연봉, 워라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라고 보면 너무 많은 돈이 IT로 쏠리면서 스타트업에 쏠리면서 많은 돈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개발자가 부족하고 야 제발 조금만 일해줘도 되니까 이것만 만들어줘. 그러면 뭐예요?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줘도 돼. 너 워라밸 지켜도 돼. 하지만 제발 와서 일 좀 해줘.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깨졌어요. 이미.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런 시대는 안 열려요. 결국에 개발자 입장에서 뭐냐면 본질을 갖춰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할게요. 뒤에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제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개발자가 막 붐이고 막 이럴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뭐 비취업자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1년, 2년은 단단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개발자는 전문 직종이 맞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본질.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 기업이 이윤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윤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필요해야지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누구보다도 AI를 많이 쓰면서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또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면 저도 AI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줄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이 AI가 정말로 똑똑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AI는 아직도 많이 멍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해보면 기업이 진정 원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결과물과 책임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필요한 인재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 뭐냐면 AI를 도구로 잘 쓰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시대는요, AI를 안 쓰면 안 돼요. 올해 중반에 스택 오버플로우의 설문조사 결과 AI 도구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비율이 75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75%가 AI 도구를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쓰고 있고. 근데 AI 도구를 쓰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AI를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AI가 작성한 코드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AI가 딱 짜주면 그거를 신문 보듯이 그냥 내가 평문 보듯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쭉 보면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AI의 장점은 뭐냐면 오타의 오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99.999%예요. 오타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드를 볼 때 철자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수많은 오류를 만드는 경험들은 초보자 때 무조건 다요. 근데 이거는 배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쭉 봤을 때 이 흐름을 보고 이게 맞는 로직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저도 그렇게 AI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AI는 이제 어디에 정말 이제 강점이 있냐면 바로 시작점을 잡아주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다. 이건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Nest.js를 통해서 백단을 만들고 있어요. 백단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빠르겠죠? 근데 얘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1번 환경 구성을 못합니다. 환경 구성에 대한 거는 얘가 창의적으로 알려주지 못해요. 그냥 전에 있던 정보들을 쭉 던져주죠. 근데 이 환경 구성은 개발자 역량 중에서 시작 단계인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환경 구성이 쉽다고 생각해요. 책을 사거나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요. 하지만 한 90% 확률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보고 이거를 구성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초보자들이. 그럼 이거 AI가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 못해요, AI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알려주는데 내 PC 환경과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딱 그 커맨드만 입력하면은 되게끔 하는 환경 구성을 잘 못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어떤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정보들을 주고 그 정보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교정 과정을 통해서 환경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되게 좋은 AI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AI를 쓰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감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현재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게임 만들어줘, 뭐 어떤 기능을 해줘, 그것만 치면은 코드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완전 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뭐 프로그램 만들어줘 하면은 흉내는 내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죠. 구조는 잡아주지만 핵심적인 로직 완전 개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다. 결국에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는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잡히면 그 세부적인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안을 채워가는 것들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뭐다? 결국에는 내가 개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모르면 뭐예요? 그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라는 그 지시를 못해요. 지시를 못하기 때문에 개발을 내가 감독관으로서 지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했을 때 그 결과물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AI의 질문을 잘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직을 짰어요. 그러면서 로직을 설명해요. 내가 이런 로직을 짰는데 이게 네가 생각하기에 최적화가 잘 됐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AI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도 좌표를 쫙 저장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나중에 다 검색을 해야 되는데 좌표를 일일이 검색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문제가 있고 인덱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오케이, 인덱싱. 그럼 인덱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이런 방안들을 쫙 줘요. 그러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쭉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설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타당해. 야,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구현해봐 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더 놀랍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AI가 제시한 게 있는데 좌표를 저장을 할 때 좌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좌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지죠. 좌표 검색을 하면 그럼 위도 따로 경도 따로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하는데, 얘가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위도와 경도를 따로 테이블로 저장하는데 위도 경도를 합쳐가지고 해시값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검색은 그 해시값으로 저장된 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내보내는 거는 위도와 경도가 따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 텍스트라는 어떤 방식이 있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었더니 오, 괜찮은 개념이네. 그럼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번 코딩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코딩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I가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괜찮네 안 괜찮네 라는 것들을 결국에 판단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인 거고, 그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판단하는 능력을 갖출 때 그거를 기반한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 지식들도 AI를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들었을 때 이거 맞는 개념이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능력을 갖춘 개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고, 이래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런 개발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개발자 방향, 부트캠프를 들어가면 6개월 만에 네스트.js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개발자를 합니다. 재미도 있지만, 근데 이 돈은 기업에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어떤 무언가 뭐 네스트.js나 뭐 이런 코딩 스킬로 6개월 만에 되어서 기업에서 가져다 쓰는 구조는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안 뽑아요. 왜 못하러 필요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얘기를 하는 백엔드 개발자가 이제 2명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AI를 쓰니까 이 2명의 일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도 할 수가 있어요. 3명의 일을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는 거야. 커버가 돼요. 예전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버렸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타입 스크립트로 짜여져 있는데 해본 적 없음. 네스트.js 써본 적 없음.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한 뭐 스웨거 이런 거 써본 적 없어요. 처음 알아요. 그리고 또 뭘 몰랐냐면 네스티아? 하여튼 써본 적 없어요. 프레임워크나 심지어 아마존 웹 서비스에 S3라는 기술이 있어요. 써본 적 없어요. 싹 다 처음 써보는 건데 그거를 제가 AI 통해서 2주간 만에 코드를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상용 제품을 어느 정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심지어 제가 신제품뿐만 아니라 전에 개발자들이 1년 반 동안 했던 일들을 한두 달 만에 보면서 파악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뀌었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개발자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AI를 잘 써야 되고 감독관이 돼야 되고 그 코드를 내가 평가를 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완수해야지, 빠르게 생산해야지, 그래야지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더욱 전공이 중요해졌습니다. 더더욱 천천히 공부하고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6개월 만에 해서 이거는 시대 끝났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건 끝났습니다. 코딩 공부할 필요 없다?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개구라예요. AI는 아직도 멍청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엔비디아 마케팅 광고고요. 코딩할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스킬 공부는 필요한데 전혀 안 중요해요. 이제는 더더욱 전공이 중요하고 천천히 원리랑 제가 얘기했던 큰 그림 속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 속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이 맞는지 보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단기간에 절대로 개발자가 될 수 없다.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발 공부 방향을 원리를 이해하고 전공 공부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미분적분을 알고 AI 엔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점을 잘 찾아야 돼요. 그 깊게 파는 것만 하는 그런 공부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AI가 시키면 다 하니까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점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요즘 시대에 개발자 하기가 어렵다, 시작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감독관이 되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초 노가다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기초를 몰라, 문법을 모르고 좀 틀려, 이런 거를 용납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코딩 자체 기술이 너무 고급 기술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 AI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에서 허용을 안 해줘요. 왜냐, 당장 돈 벌어야 되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 해야 되냐, 대학교 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비전공자다 그러면은 긴 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를 기초를 알고 원리를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되면 뭐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한 대로 AI를 도구로 잘 써서 이거 맞아 아니야 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반면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원리를 알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는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그냥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 돈 벌라고 뭐 6개월 뭐 연봉 5천만 원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돼요.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제대로 된 개발 공부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 전공자로 들어가서 한 4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나오면 있다. 개발자의 필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형태가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해본 입장이잖아요. 백단을 혼자서 3개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입을 뽑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Nest.js 치면서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사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똑똑해야 된다, 일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냥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그런 사람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런 전공자 간판이 필수인가요? 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합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이 뭐냐면, 여유를 갖고 단단하게 공부하라는 게 제 이야기의 골자예요. 근데 그거는 초조한 사람은 못해요. 지금 당장 내가 막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나 개발자 한번 해보려고요, 좋다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는 형태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하셔라,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제 경험도 있지만 많은 조사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조사 중에 하나가 ACM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는 데서 나온 출처인데, 요점 정리를 하면은 요거예요. 기관에서 MIT 에릭 플로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AI 영향과 학습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어떤 과제를 줬어요. 과제를 줬는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너는 AI를 써, 너는 구글링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 시간 결과 뭐가 빨랐냐, 당연히 AI가 압도적으로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거와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구글 검색을 해서 이룬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즉 학습 효과에 있어서는 AI를 쓴 것보다 구글 검색을 하고 뭔가를 검색을 해서 읽어서 그거를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코딩을 풀어낸 사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능력이 높았다라는 어떤 결과를 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알겠어요. 그럼 AI를 통해서 공부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적구나 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건 다 상식적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탄탄해야 돼? 그것도 AI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겁니다. 굳이 해야 됩니다. 왜?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AI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 살아남으려면 AI를 쓰더라도 AI에 너무 의존해서 그 결과가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그 기관을 거쳐야 된다. 뭐 2년이든 최소한 단단하게 하는 기간을 거치고 우리가 AI를 잘 쓰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게요. 지금 코딩 배워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6개월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전공자만큼 미친 듯이 공부할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고연봉 뭐 이런 거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는 직종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실력을 가진 개발자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더더욱 열렸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유일하게 인베디드 쪽은 스킬 능력만 갖춰도 뽑아주는 유일한 시장 같아요. 아직은. 왜? 인베디드는 아직 사람이 잘 없어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학생이 하나 찾아왔는데 커널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커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을 했대요. 초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4,500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아직은. 근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